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AI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사가 많아요. 한국 AI 칩 보유 2,000개뿐, 핵심 인재 비중은 2%에 불과. 장재경 팀원이 공유를 해줬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한국은 2,000개인데 GPU 20만 장 투입한 그록3 투자비의 성능 양상 적어,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가 2,000개인데, 물론 GPU 개수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지만 대충만 봐도 빅테크 한 기업에서 20만 개를 가지고 할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근데 이런 것도 그렇고, 왜 한국은 저렇게 비판적인 의견이 많은가에 대해서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냄비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쿠팡이 6천 준다고 네카르크 배당토 안 가면은 마치 문제인 것처럼 막 그때 몰아가던, 갑자기 확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계속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비판을 많이 하니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그 이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가 되게 많았어요. 6개월 만에 네카라쿠베 당토를 보내주겠다 라는 식의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죠. 진짜 위험하다. 개발자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막 4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주겠다, 6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주겠다 하는 기업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었죠. 그때 막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때 사람들 하도 많이 배운다고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제뿔에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다른 교육기관은 4개월 만에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2년 가까이 배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4년 5년이 지난 지금은 팀노바만 연봉 80명이 연봉 5천 이상으로 다 갔죠. 그리고 네카라쿠베 당토도 현실적으로 그 경력 쌓은 다음에 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좋아하실 거야,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주요해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연봉으로도 증명을 하고 결과로도 증명을 하려면 사실 좀 오래 걸려요. 근데 다들 빨리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 그 어떤 미션 컴플리트 문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퀘스트 주듯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어떤 마을마다 퀘스트를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인데, 그거를 잘 제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고유 문화로 이제 그 자리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런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위험한 접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건 빨리빨리 문화랑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엘리트들이 보통 이제 의대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이렇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의대는 보장된 무언가가 확실히 있는 반면에, 엘리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공대 아니면 의대란 말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런 공대 쪽은 우리나라가 이제 M&A하고 뭐 기업을 이렇게 인수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일확천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진짜 잘 되려면 상장밖에 답이 없는 거야. 한국에서 진짜 뭐 하려면 상장 아닌 이상은 거의 돈 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큰 돈을.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안 몰리는 경향도 있고, 무언가, 그리고 이제 기업 컨설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컨설팅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막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뜨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들 이렇게 고객의 니즈만 파악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장인정신 기술을 원천적으로 만들어 온 이런 거를 강조하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다이소,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이소가 잘 되면 다이소 같은 저렴한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커피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은 힘들기 때문에 저렴한 커피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진짜 맛있는 원두를 가지고 와서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커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팀노바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 볶는 것도 더 연구를 하고 싶고, 어떤 원두를 가져와야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데 좀 더 특별한지 막 그런 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와인 같은 경우도, 그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어떤 귀부 와인 쪽은 좀 나름대로 좀 잘 알거든요. 귀부 와인이 뭐냐면, 이제 곰팡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곰팡이, 썩힌 곰팡이 막 이런 걸로 약간 곰팡이가 핀 그런 그걸로 만드는 건데, 좀 되게 달콤해요. 스위트 와인이라고 보면 아이스 와인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쪽은 조금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쪽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때 어떤 안주랑 어떻게 먹어야 가장 극단적으로 맛있는지, 전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 스타일이고, 팀노바 하면서도 그런 거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되게 많이 욕을 먹었죠. 왜냐면은 왜 다른 데서는 6개월 하고 4개월 하는데 너희는 2년을 하느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년 하니까 되게 등록금이 아무래도 6개월 하는 것보다 4배의 기간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월 단위로 쪼개서 하면은 비슷하게 받는 건데 6개월 하는 것에 비해서 총량을 가지고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은 기간이 아닌데 왜 비슷하게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빨리빨리 안 하면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사업도 지금 트렌드에 맞게 뭔가 해야 하는 것만 뭔가 돈을 많이 벌지.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인생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돈이 많으면 좋겠지. 너무 좋지. 근데, 돈을 버는 방식에 따라서 저는 카르마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는데 인과응보라고 하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하는 직업으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싶진 않은 거야. 진짜 뭔가 이 친구가 원하는 결과를 이 친구가 정당하게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그 결과 딱 얻는 좋은 방식으로만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음식으로 치면은 웰빙 음식만 팔고 싶은 거지. 뭐 이렇게 저렴하고 빠르지만은 사실 건강에는 좀 안 좋은 이런 음식은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음식 저도 좋아해요. 좋아해요. 가능하면 뭐 진짜 빠르게 먹고 그러니까 라면 같은 거 좋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먹을 땐 괜찮지만 내가 판매하고 싶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그런 스타일로 빨리빨리가 되는 분야가 있고 인공지능은 슬로우 푸드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 되는 분야예요. 오히려 개발을 되게 잘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을 바라보면 훨씬 더 와닿는 게 진짜 많단 말이에요. 뭔가 내부의 기술이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인공지능은 분산 처리, GPU 활용, 쿠다 코어 프로그래밍 하려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반 CPU에서 하는 그러니까 코딩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동작 방식이 왜냐면 얘네가 병력 처리를 이해하려면 스레드를 알아야 되고 다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리고 병력 처리인데 문제는 얘 혼자 하는 컴퓨터 한 대에서 병력 처리하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병력 처리하는 건 또 다르거든. 분산 처리가 돼서. 그럼 분산 처리 알려면 TCP, UDP 같이 어떤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돼. OSI 7계층 같은 거. 여기 다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이거든.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산 처리해서 저장하는가. 그 빅데이터를 알아야 되지. 다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면 2년 교육해도 부족해서 저희는 교육기간 더 못 늘리는데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너무 길어지면 연구가 너무 길어지면 커팅하고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AI 연구 학생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사기꾼이고 잘못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청에 아무리 인증을 하고 그래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정치 권력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사실은 팩트가 중요하진 않고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저같이 중도들은 팩트가 중요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치닫은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 진영이 맞다. 되게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육기관들이 되게 짧게 하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 그렇게 건드려서는 안 될 분야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투자도 이제 막 냄비 근성으로 갑자기 좀 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막 돈 될 것 같은 것만 투자하고 그러지 당장 1억 천금 벌고 이런 식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기술에 대한 투자도 잘 안 되고 있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거 보면서 카카오는 계열사 늘리기 바빴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쇼핑몰 쪽 엄청 강화하잖아요. 요새 쇼핑몰 물론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좀 검색 기능도 사실 못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얀덱스나 한국의 이제 구글 같은 경우, 한국이 아니고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랑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이 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글 봇이랑 네이버 봇이랑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 빈도수도 다르고 얀덱스나 빙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러시아의 얀덱스 대단하긴 하지만 네이버가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그냥 원천적으로 좀 검색 자체가 좀 네이버는 좀 협소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조금 되게 아쉬운 면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인데도 그런데 투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당장 돈 되지 않는 분야에 투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제 현실성이 부족한 정부 정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욕먹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뭔데 니네가 다른 교육기관보다 길게 교육하냐 이게 되게 핵심인데 문제는 그런 것도
6개월 교육하는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구피 지원 프로그램을 하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너희들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커리큘럼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자바는 뭐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강제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 어떤 현실성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AI도 그러니까 이렇게 연 단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연 단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정부 예산은 1년 단위로 잡히니까 그냥 1년 단위로 커리큘럼 알아서 끊어라 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커리큘럼인 거죠. 그래서 그 개발자 양성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정책을 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결과 좋든 나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효율적으로 그 된다 안 된다는 진짜 그렇게 국민들이 어떤 여론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은 잘 모르죠. 6개월만 해도 개발자 된다고 많은 학원들이 하니까. 근데 그 학원들도 답답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교육하려면 이 기간에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정부에서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야 되니까 6개월 단위로 두 타임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매출적으로도 좋고 여러 면에서 좋은 거죠. 사람들도 그게 좋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차피 학생들은 공짜로 배웠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예산 학생들한테 알아서 편성을 했고, 세금 제대로 썼고, 그 다음에 학원 입장에서 매출이 났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공짜로 배웠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죠. 되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많이는 나오나 개발자들이 많이는 배우긴 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아직도 개발자 부족하다고 기사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국민성에 대한 문제인데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도 어떤 데는 뭐 8,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뭐 장인이 만든 커피면 그런데 1,500원짜리 막 그런 저렴한 커피랑 자꾸 비교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1,500원짜리 가면 되는데 왜 8,000원짜리 막 9,000원짜리 진짜 제대로 된 커피를 알려주는 데 와서 왜 1,500원짜리랑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되게 재밌는 게 1990년대만 해도 우리는 차가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내 첫 자율주행차는 31년 전 고대 운동장소 30km 대 운행라고 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이미 만들었어요. 30년 전에. 근데 진짜 이 교수님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라가 치밀어요. 진짜 이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아 기사인가? 아무튼 되게 현타가 많이 오신 느낌?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진짜 너무 막 팀노바 하기 싫을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결과로 증명하고 교육청에 아까 의심 가는 건 맞죠. 당연히 연봉 5천 막 6천 7천 8천 막 신입개발자인데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솔직히 쉽게 믿겠어.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사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냥 광고 그냥 공식 홈페이지 수정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허위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거 학원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학원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허위 가장 광고 많아서 학원들이 저희 이게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증명을 아무리 해도 융통성 없는 사람들은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1990년대 저 자동차 지원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막 후진국처럼 쫓아가는 거지.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뽕이고요. 그냥 인터넷 전용선을 그냥 빨리 깔았다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냥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자주 쓴다? 딱 요 정도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나름 저희 같은 경우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좀 근본 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나름 국뽕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그런 사람들 마음에 들게 되려면 6개월 교육을 하면서 연봉은
그러니까 6개월 교육하면서 네카라쿠베 당토를 보낼 수 있는 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얘기는 6개월 배워서 빅테크 보낸다는 얘기랑 비슷해요. 미국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기간 전두엽이 발달하는 데는 꽤 오래 걸려요. 습관이 하나 잡히는 데만 해도 2개월 걸리거든요. 6개월 만에 졸라게 잘하는 개발자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 거의 진짜 이 사람 자체가 원래 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머리가 발달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제가 명문대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명문대 출신 친구들도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코딩이에요. 근데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사람을 만들려면 2년에도 부족해요. 뇌가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팀노바 초반에 왔던 친구들이랑 거의 졸업 가까이 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때 모습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완전히 많이 달라요. 이게 말하는 논리나 생각이나 이런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똑똑해진 게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사실 코딩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많이 변화하는데 중점을 두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회사 가가지고 팀노바 팀원들 뽑았더니 뭐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히려 샤라웃 해주시고 공개적으로 더 되게 좋았다라고 해주신 분들만 많지 보통 지금까지 그렇고 그리고 저희는 스카우트에서 그냥 가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같은 경우도 교육 혁신을 하고 싶었죠. 근데 지쳐버렸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이 친구들 좀 잘 해줘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뭔가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육적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냥 지쳐버렸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도파민 분비가 계속 되려면 사회적으로 좀 존경을 받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사실 그렇게 마치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제가 돼버려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나는 좀 되게 잘못된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갈 길 가자 이렇게 그냥 하게 되는 건데 되게 냉소적이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안타깝고 근데 좀 아무튼 그래요. 좀 전문가랑 계속 기싸움 해봤자 결국에는 결과는 뭐예요? 결국 네카라쿠베 형토도 못 가고 개발자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인공지능 쪽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이 딱 이런 느낌이고 제대로 막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아무리 비판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먹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걱정을 하고 뭐 그럴 거냐 그냥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만 잘해서 얘네들이라도 생존하게끔 생존하는데 문제 안 되게끔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해외로 갔을 때도 해외에서 좀 먹히는 개발자를 만드는 수밖에 없지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팀노바 졸업생 중에 해외에서 지금 잘 적응하고 우리나라 그 네카라쿠베 당토보다 더 연봉도 많이 주고 훨씬 더 큰 규모의 글로벌한 서비스 하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런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 그래도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친구들도 성장해서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해외로 가는 친구들도 많고 요즘 아무튼 되게 괜찮습니다. 학생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되게 제 이름이 이주연이잖아요. 이주연인데 기둥주 빛날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빛나다 라는 것처럼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빛날라고요. 그냥 조용히 빛나고 있으려고요. 뭐 어디서 막 대단한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지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지쳐버리고 그냥 내 학생들만 예전에는 다 잘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내 학생들만 지켜야지 이 생각 밖에 안 들고 좀 아무래도 저도 좀 나이 먹으니까 그 패기가 좀 많이 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근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많은 AI에 엄청난 시도를 하시려고 하셨던 특히나 이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차 그 교수님 그 고려대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엄청난 엘리트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